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알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김학성 장로님 참 설명 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12월 3일 작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부터 우리는 전국을 돌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이고 내란 내자도 꺼내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한때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요,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 지지도가 1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집회하고 전국을 도니까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월 달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51%를 넘어섰습니다. 만약에 국민이 이미 지난 계엄 상황세 탄핵 재판 때 우리와 함께 싸웠더라면 우리는 이 지역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드디어 눈치 보던 많은 헌법학자들이 우리 김학성 교수 빼고는 전부 눈치 봤는데 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장영수 교수 얘기는 이 국회의원총회에 나와서 내란 내자도 꺼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정당성이 계엄을 내라로 몰아서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찾았었는데 이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투쟁이 드디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목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장영수 교수가 내란은 없다 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내란을 없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내란에는 우리 김학성 장로 계시지만 저도 이제 내년에는 좀 변호사 시험 봐야겠어요. 헌법 하도 공부해가지고 내란죄 공부했습니다. 우선 내란죄는 두 가지 구성 요건이 있는데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 좀 잡겠습니다. 첫 번째, 영토를 장기적인 점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토 점령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영토도요, 한 도시 전체를 장악해야 돼요. 두 번째, 헌법기관을 아예 장기적으로 점령해서 헌법기관을 한 달 이상 아예 운영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국회 운영 못하도록 했습니까? 그래서 장영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 좀 봐주려면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나? 그 다음에 여당과 야당 대표를 잡으라고 했나? 라는 것을 있다면 그나마 국헌 문란에 약간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넘겨봐 주시죠.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첫 번째, 국회의원 끌어내라 했던 것, 여러분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 주변들에게 꼭 알리셔야, 여러분만 오면 알면 안 돼. 곽종근 누굽니까?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이 친구는 거짓말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곽종근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다시 말하면 12월 4일입니다. 12시, 그러니까 00시 20분쯤에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게 12월 3일 11시 48분부터 그 다음날 1시 18분까지인데 0시 22분에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곽종근이 24분에 일공수 여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헌재에서 뭘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0시 20분에 자기에게 전화가 와서 그 전화 지시를 받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는
부하 여단장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에서 뭐냐면 비화폰, 다시 말하면 암호로 하는, 그러니까 그 통화 내용이 공개되지, 도청당하지 않는 비화폰의 기록이 이번에 그것이 공개됐어요. 넘겨봐 주십시오. 대통령이 곽종근하고 통화한 건 0시 31분입니다. 그러면은 곽종근은 헌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0시 20분, 20분에 통화하고 24분에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11분 후입니다. 귀신이 고칼로로 다닙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곽종근은 자기가 지시해놓고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여러분.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통화 목록입니다. 대통령은 몇 시에 통화했냐면 12월 4일 0시 31분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0시 20분에는 대통령은 곽종근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어요. 이게 지금 재판 중에 밝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곽종근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서 자기가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회 안에 민주노총 금속 노조원들이 4,00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국회 본청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사람이 16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도 공수부대 출신이지만 16명이 4,000명 어떻게 끌어냅니까? 그 다음에요, 4,000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국회의원들 보좌관 한 명당요 보통 10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이면요 약 3,000명. 그럼 국회 주변에 7,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16명이 어떻게 끄집어내요? 거짓말이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회의원 끌어냈다는 건 거짓말이고,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보면 곽종근이 일공수 여단장에게 0시 24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놓고 이거를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면 곽종근에게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교사한 놈, 그놈이 내란 주범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는 의원들 당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새칭 홍장원 메모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홍장원 메모. 예, 다음요. 이게 지금 1차 메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글씨라고 볼 수 있나요? 처음에 홍장원은요 자기가 어두운 데서 써서 이렇게 지렁이처럼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라고 했어요. 가짜란 얘기죠. 이걸 받아가지고 보좌관이 베껴 썼고, 그 다음에 그걸 없애서 다시 보좌관 기록에 의해서 썼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자기가 가필했다고 그랬습니다. 넘겨봐 주시죠. 이게 지금 새층 메모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당 대표, 야당 대표와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오는 것 중에 1차, 2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좀 넘겨보죠. 다음요. 우선 홍장원이 거짓말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어두운 데서 그 명단을 받아 써서 지렁이처럼 썼다 그랬잖아요. 한번 넘겨보죠. 그 시절에, 그 시간에 자기는 집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자,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본청을 자기는 맨 처음에 통화할 때가 안에 있었다 했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고 있었고요.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58분에 문재인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국정원장 공간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어두운 데서 있어서 지렁이처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이 CCTV가 이야기,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 시간에 걔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여인영하고 이 명단을 받아 쓴다는 그 자기 증언대로 그 시간에 자기는 어두운 데 있어서 저렇게 지렁이처럼 썼다 했는데
그 시간에 자기는 사무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중에 이 CCTV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짓말로 뭐랬냐면 이 CCTV에는 시간의 오차가 있다. 그런데요, 이 국정원 거는 그 GPS랑 동일화시켜서 시간 오차가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장원 메모의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1차, 2차 검거 후에 방첩사 시절에 구금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야당 대표를 지금 체포해서 구금하라는 거니까 이게 국헌문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대진문서감정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30년 지문감정만 그러니까 필적 감정만 한 사람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기에 가필된 글자가 박선원 글자와 대조해 봤습니다. 그랬더만 이 가필된 거는 박선원의 글자라는 게 지금 대진문서감정원의 감정 결과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몬 주범이 누구란 말입니까? 박선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홍장원 메모지 글자하고 옆에 있는 박선원 메모의 글자를 두 개가 비교한 겁니다. 박선원이가요, 자기는 필적 감정을 10번이고 100번이고 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한 겁니까? 자기 글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박선원과 홍장원이 내란 조작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극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넘겨봐 주시죠. 홍장원하고 박선원이요, 카톡 대화를 2차례 했어요. 그럼 저는 카톡 대화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 기간 홍장원은 이 박선원과 지시를 받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죠. 홍장원은요, 박선원이 국정원 1차장 할 때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원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박선원의 은혜를 입은 놈입니다. 그럼 홍장원이 누구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박선원이 심어놓은 간첩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장원이 여기저기 하다가 그 메모를 조작한 것입니다. 다음 넘겨봐. 예, 다음요.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예. 최근에 김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애지중지 현지, 예? 김현지에 대해서 그가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예? 그에게 1억을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김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변호사가, 여상원 변호사가 자객원 제보로 이 초등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앨범이 나왔다 했지만 아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지금 김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제가 추측컨대 김현지가 이 성남 시민의 모임에 있을 때 사무국장인데요, 그때 자기 명의로 자기 조직원들에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 북한의 지령문과 똑같은 내용을 성남 시민의 모임들에게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현지는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남 시민의 모임의 당시 대표가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김현지와 이재명은 누굽니까? 북한의 지령을 수행할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남시를 장악한 간첩 두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석기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과 김현재는 이석기 간첩의 지령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는 김현지가 왜 아직도 드러나지 않느냐? 김현지는 이석기의 지령을 받고 여전히 이재명에게 붙어서 이재명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간첩이 장악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들 아마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좀 과장이 좀 심하시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국정원도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언론은 아예 지금 민주노총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 이 광화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 가지고 보수당을 무너뜨리게 했는데 이제 통일교가 자기들이 통일교 본산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들의 내란의 조작이 국민들이 알아가는 이상, 그리고 저들이 통일교 로비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이상, 이재명의 정권의 끝날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저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2025년, 2026년에 이재명 정권을 기필코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을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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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그날 함께 가집시다.